검은 옷을 입은 남성의 뒤로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린 이 남성, 앞서간 남성의 뒤를 몰래 쫓아가는데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아파트 단지 안을 서성이던 이 남성에게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또 다가옵니다.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던 남성, 두 사람이 자리를 뜨려던 순간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의 뒷덜미를 낚아채 두 사람을 함께 붙잡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피싱거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이스피싱 수거 측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수거 측을 잡고 있다고요? 예, 경찰관인데요. 피해자로 보이는 그분이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이제 의심을 했던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종이 가방을 건네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의심이 확신이 드는 순간이라서. 네, 교도관과 군인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온 조직의 동남아 현지 소굴 영상을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건물 입구를 막고 쇠창살로 막은 사무실엔 방음 부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건물 정문을 경비원 서너 명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후문은 쇠창살로 아예 막아놨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근거지입니다. 그거는 안쪽에 지금 4명이 있는 거고 밖에 쪽에 4명이 더 있습니다. 후문 쪽으로 나가니까 이제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고. 사무실엔 보이스피싱을 위한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고 또 다른 방엔 방음 부스가 있습니다. 5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방이. 그러니까 소음 방지하는 거죠. 조직이 고수익 알바라고 유인하더니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하고 감금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전직 조직원. 조직은 이곳에서 교도관이나 군인으로 사칭해 자영업자들에 접근한 뒤 한 업체에 대량 주문을 해주면 웃돈을 얹어 사겠다고 속이고 돈을 빼돌렸다고 말합니다. 명함하고 군부대 소속 이제 그런 명함을 보내주고 갑자기 업체에서 전투식량 단가를 올리려고 한다. 사장님이 대신 좀 전화 좀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최근 3달 동안 40억가량 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금은방 주인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금을 사러 온 여성의 당황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데요. 경찰과 협력해서 피싱범도 잡았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성이 금은방으로 들어섭니다. 골드바를 사러 왔는데 전화를 끊지 못합니다. 금은방 주인이 종이를 꺼내 무언가 글씨를 적더니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손님이 자신의 딸을 납치했다는 사람과 통화 중이고 풀려나려면 골드바를 사서 보내라는 협박을 받은 걸 알게 된 겁니다. 표정이 어둡고 허둥대는 모습을 지나치지 않은 덕분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금은방 주인이 보이스피싱범 검거 계획을 상의합니다. 통화 상대에게도 들리게 골드바를 포장했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금괴가 빠진 포장 상자만 든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20대 피싱 조직원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피해 여성이 금괴 가방을 주지 않자 이곳까지 도망쳤는데요. 뒤따라온 경찰관에게 1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중국 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겐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먹였다고 전화해 현금 1,6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금은방 주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시민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범 추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20대 여성은 스스로 모텔에 들어가 20시간 넘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조차 쉽게 믿지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경찰이 모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자친구가 금융감독원에서 전화를 받은 뒤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겁니다. 경찰관인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고 해가지고 좀처럼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는 여성.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거부합니다. 신분을 밝혀도 소용없습니다. 제복 경찰 공무원 말 안 믿으면 누구 말 믿을 거예요? 마지못해 내놓은 휴대전화는 이미 해지한 공기계입니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있는 걸 보여줘도 여성은 금융감독원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하신 거예요, 본인? 몇 시간씩 했죠,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세뇌된 거예요, 그게. 이 20대 여성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20시간 넘게 모텔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짜 수사 서류를 받고 겁에 질린 상태로 지시를 따르고 있었는데 경찰이 40분 이상 설득한 끝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확인 절차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3자와 차단된 상태에서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모텔이나 숙박업소로 유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은 최근 숙박업소에 고립시킨 뒤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던 여성이 파출소 안으로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같다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통화를 하며 파출소로 들어오는 20대 여성. 경찰에게 흰 종이를 들어 보입니다. 종이엔 보이스피싱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금감원 사칭 전화에 속아 현금 960만 원을 인출해 약속 장소로 가다 수상함을 느껴 신고하러 온 겁니다. 영상 통화하면서 자기가 검사라고 검사 명찰도 보여주고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처에 파출소가 있어서 파출소 경찰관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경찰도 글씨로 범죄 상황임을 확인하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접선 장소로 향해 수거책을 체포합니다. 그 범죄 현장에서 그 현행범 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수거책은 20대 외국인 유학생으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제가 알고 나서 그냥 단순히 끝난 것보다 주범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전달책이라도 잡자라는 생각으로. 경찰은 수거책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고 여성에겐 포상을 검토 중입니다. 보이스피싱 돈 수거책인 남성, 추가 지시가 들어오자 피해를 막고 싶다라며 경찰에 직접 신고합니다. 마침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가던 길이었는데 경찰과 공조해서 2천만 원의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빨간색 경차가 골목을 나오더니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섭니다. 곧바로 남성이 차에서 내리고 서 있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입니다. 경찰은 인근 골목에 차를 대고 잠복하다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접선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성의 가방에는 현금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받으러 온 사람자이시더라고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행성 수술을 하길래 이제 저희 차를 타고 이제 지구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그제 오후 12시 10분쯤. 신고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는데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추가 지시가 내려오자 피해를 막아달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자는 범행 현장에 간 경찰이 대신 찍은 사진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네고 일당에게서 전달받은 피해자 인상착의를 경찰에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신고자인 수거책이 경찰과 공조를 한 만큼 향후 이 사실이 조서에 기록돼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를 사칭해 여권 정보를 요구한 뒤 범행에 악용하는 건데요. 최근 일본에 사는 한국인 직장인에게 자동응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법무부 서울 출입국 중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진 여권에 문제가 생겨 불법 체류자가 됐다고 겁을 줍니다. 선생님 여건이 무효화되셔서 불법 체류로 확인됐습니다. 상세한 문의는 0번을 누르세요. 휴대전화에 표시된 발신번호를 살펴봤더니 한국을 뜻하는 국가번호 82와 충남 지역번호 041이 나타났습니다. 발신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출입국 사무소 서산 출장소와 같은 번호였습니다. 실제 전화번호로 조작한 보이스피싱으로 불안감을 키우는 겁니다. ARS 안내대로 번호를 누르면 상담원이 여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최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우리 교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참 많거든요. 그래도 한국어라 좀 놀랐네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또 BC다 해가지고 차단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늘어난 수법이라며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에게 전화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도 출입국 사무소에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